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요즘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 한자의 느낌이 많이 사라져 있는 발음 그대로 뜻을 해석하다 보니 원래 가진 뜻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국어를 쓰자라는 주제가 아니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줄임말 중에 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에서 앞의 현은 현실, 현재, 지금의 의미고, 타는 영어의 타임, 그 타임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현타는 현실 자각 시간의 줄임말로 어떤 상황에서 현실이 존재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기대감이나 소중함과 실제 현실의 사이의 차이가 큰 느낌을 순간에 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신나게 있다가 현실로 들어오며 무기력함이나 허무함을 느꼈을 때 현타가 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는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가 장거리 연애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현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 여행을 하시든 연애를 하시든 생업 때문이거나 거주를 한국에서 주로 하신다면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오스의 거리, 날씨, 냄새 등이 그립기도 하지만 특히 라오스에 마음을 주고 온 여자가 있다면 더욱더 라오스가 그리워지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비행기표가 싼 게 있는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나 휴대폰을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특히 마음 주고 정줬던 사랑하는 여인이 라오스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면 그 애절함은 더욱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잠깐 볼 수는 있으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벙어리 삼룡이 마냥 얼굴만 보고 눈만 껌뻑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소극적인 라오스 여인이 전화기 화면에 나온 한국 남친의 얼굴을 보고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게소라는 시에 나온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왜 사냥은 웃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결국 영상 통화를 끄고 다시 번역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길게 쓰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글을 쓰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전혀 엉뚱한 말로 번역이 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라오스보다 태국어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알고 계시나 그것도 말뿐입니다. 내가 먼저 문법에 맞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하나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일하는 동안 몇 장 찍은 사진이나 영상 서로 보내주고 받고 그러고 없습니다. 학 라일라이, 기탈 라일라이, 사랑하니, 보고 싶니 이런 말들을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라오스 여자랑 연애를 한다면 라오스를 죽기 살기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바로 이때가 한국 국제 연애를 하는 한국 남자들이 느끼는 현타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현타의 시간은 라오스 여자가 여행으로 한국으로 쉽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국가 간의 장벽 같은 것입니다. 라오스에 두고 온 라오스 여인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고 같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혹은 미래를 약속해서나 결혼까지는 고민하고 주저하는 라오스 여인에게 한국의 발전된 삶을 보여주며 그리고 깨닫게 해줄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라오스 일반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일단 여권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기본소득, 직업, 은행 잔고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라오스 일반인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 남자가 보증을 서는 과정을 겪고 초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건 역시 한국 사람의 재산과 소득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또 체류하는 곳, 왕복 항공권 등 필요한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이건 역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한국으로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해도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비행기표 끊고 세계 어디나 가고 싶은 나라를 얼마든지 찾아가는 것과 그 반대로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라오스 여자가 외국을, 특히 선진국을 간다는 자체는 한국 사람하고 라오스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복잡한 서류와 행정 절차를 겪으면서 또 한 번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생활비를 보내줄 때입니다.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해외 송금하는 업체를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라오스 여인에게 전해주고 매달 그 통장에 얼마의 돈을 입금시키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라오스 여인은 ATM 가서 돈 찾는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마음을 정했다고 하니까 생활비 혹은 용돈을 줘야 하겠는데, 매달 송금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지출하는 항목 중에 가장 지출 비용이 큰 곳이 바로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라오스 여자에게 적게는 $200, 많게는 $1000 이상의 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면서 한국 사람 특징답게 돈을 규모 있게 잘 나눠 쓰면 좋으련만, 원놈의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지 보내준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10일 안쪽이면 거들납니다.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후에 아주 잘 돼서 결혼까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정을 믿고 맡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은 라오스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 수준으로 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내도 고맙다는 말 듣기도 힘듭니다. 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어떤 데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라오스 여친 유흥비 대주거나 허영을 만족시키는 보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보내준 돈으로 의미 있게 쓰거나 저축을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바로 또 그때가 현타가 올 때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네 번째는 연락이 잘 안 될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낮에 바쁩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고 여튼 바쁩니다. 현직에 계신다면 업무로 인한 집중 때문에 잠시도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라오스 여인이 있으니 틈을 내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외로 통화가 잘 안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십이라고 하죠. 읽었는데 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왜 연락이 잘 안 되냐고 물으면 이유야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통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냥 안도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연인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오르니까 전화로 잘 받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통하지 않는 언어로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일이 서로에게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애가 다른 한국 남자의 마음과 라오스 여자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 딴짓 하고 있느라, 나쁜 짓 하고 있느라 전화 안 받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의 밤 12시는 여기는 밤 10시입니다. 한국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하지만 여기는 한참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여자가 비교적 젊다면 나가서 놀아야죠. 한국의 20대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한국 남친이 있어도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으니 나가서 놀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라오스 여자가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손발 다 잘린 사람처럼 한국 남자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감옥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야 좋아 죽을지 모르지만 라오스 여자의 그 인생의 찬란한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마음을 주고 돈도 보내고 젊고 이쁜 라오스 아가씨의 목소리 듣고 좋은 기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라오스 아가씨도 나름 삶에 있으니 보내준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클럽도 가야 되고
놀아야 되죠. 특히 다음날 아침까지 문자를 읽지 않았거나 읽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한국에 있는 남자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고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가 장거리 연애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현타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률적인 적용은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위의 4가지 항목은 대체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제연애, 쉽지 않은 연애를 하시다가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각적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현타가 올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을 졸이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을 지혜롭게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겁니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은 결코 정상적인 관계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 남자든 라오스 여자든 지치게 되고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처는 한국 사람, 한국 남자가 많이 입는 편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국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는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아리였습니다.